새해 첫날 핸드폰 못 쓴다고 구박받은 70대 아버지가 던진 한마디. 자식놈 목소리 한 번 듣기가 6.25 때 난리보다 더 힘든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경기도 안성, 나지막한 산자락 아래 위치한 만복 씨의 집은 정오의 햇살 아래 유난히 고요합니다. 마당에 널린 시래기는 바스락거리며 겨울바람에 몸을 맡기고 집안에서는 낡은 괴종시계의 추소리만이 규칙적으로 거실을 채웁니다. 만복 씨는 돋보기를 코끝에 걸친 채 거실 창틀에 낀 먼지를 무심하게 닦아내고 있습니다. 그의 손은 마디가 굵고 거칠지만 유리창을 닦는 몸짓은 정갈하고 섬세합니다. 곧 다가올 새해를 맞아 집안을 단장하는 그만의 오래된 의식입니다. 그의 시선이 TV 옆에 덩그러니 놓인 회색 폴더폰에 머뭅니다. 폴더폰의 겉면은 닳고 닳아 광택을 잃은 지 오래지만 만복 씨에겐 이만한 물건이 없습니다. 열고 닫을 때 나는 딸깍 소리가 명확하고 버튼이 큼직해서 누르는 맛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이 낡은 기계는 자꾸만 그의 속을 긁어놓습니다. 아들 녀석에게 전화를 걸 때마다 들려오는 전화기가 꺼져 있거나 하는 기계음은 만복 씨의 마음을 좁은 방 안에 가두어 버리곤 했습니다. 주방에서는 아내 순자 씨가 멸치 육수를 우려내고 있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거실까지 퍼지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이렇다 할 대화가 오가지 않습니다. 순자 씨는 스마트폰을 든 채 이웃 할머니와 주고받은 사진들을 들여다보며 연신 감탄사를 내뱉습니다. 만복 씨는 그 모습이 내심 부러우면서도 괜히 헛기침을 하며 창밖으로 고개를 돌립니다. 어차피 자신에게 스마트폰은 보석 박힌 개목걸이처럼 거추장스러운 물건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며칠 전 서울 사는 아들이 보내온 스마트폰은 아직 상자 속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지난 추석 때 사용법을 알려주겠다던 아들과 크게 한바탕했던 기억이 만복 씨의 가슴 한구석에 가시처럼 박혀 있습니다. 아들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아버지, 이건 그냥 누르는 게 아니라 살짝 미는 거라니까요. 라고 소리쳤고 만복 씨는 버럭 화를 냈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밀고 당기는 걸 배워서 뭐 하냐? 그날 이후로 아들의 안부 전화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만복 씨의 폴더폰은 더 깊은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만복 씨는 다시 걸레를 쥐고 창틀을 닦으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머리가 나빠서 안 배우는 줄 아나? 그저 자식놈 면상 한번 보는 게 뭐 그리 유난 떨 일이라고. 그의 손길이 빨라집니다. 유리창은 점점 깨끗해지는데 정작 그의 마음속 안개는 거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 새해에는 아들이 내려오지 못한다는 소식을 이미 순자 씨를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떡국을 끓여도 마주보고 앉아 먹을 사람이 아내뿐이라는 사실이 유난히 시린 바람처럼 만복 씨의 가슴을 파고듭니다. 순자 씨가 멸치 대가리를 다듬으며 무심하게 만복 씨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옆집 용식이네는 이번에 손주랑 영상통화로 세배받기로 했다던데 우리는 올해도 그냥 목소리만 듣고 끝낼 거예요. 만복 씨는 걸레를 꽉 쥐며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귀청만 살아있으면 됐지. 얼굴은 봐서 뭐해 다 똑같이 생긴 놈들인데.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시선은 여전히 아들이 보낸 상자 주변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거실벽에 걸린 달력의 1월 1일이 유난히 빨갛고 선명하게 만복 씨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해는 서서히 기울고 그림자가 거실 깊숙이 드리워집니다. 만복 씨는 닦기를 멈추고 자리에 앉아 자신의 굵은 손가락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흙을 일구고 망치질을 하느라 굳은 살이 박인 이 손으로 과연 저 얇고 매끄러운 화면 위에서 아들의 얼굴을 찾아낼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듭니다. 고집이라는 이름의 벽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하는 새해 전야의 오후였습니다. 낯선 세상의 시작. 새해를 하루 앞둔 오후 만복 씨는 결국 안방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상자를 꺼냈습니다. 아들이 보내온 스마트폰은 차가운 금속 광택을 내뿜으며 그의 앞에 놓였습니다. 아내 순자 씨가 장에 보러 나간 사이 그는 마치 금기된 물건을 만지듯 조심스레 상자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매끄러운 화면 위에는 그 어떤 버튼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디를 눌러야 켜지는지, 화면을 어떻게 깨워야 하는지조차 만복 씨에겐 거대한 성벽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돋보기를 고쳐 쓰고 아들이 동봉해준 설명서를 읽어보려 했지만 깨알 같은 글씨들은 마치 개미떼처럼 눈앞에서 흩어졌습니다. 스와이프, 아이콘, 애플리케이션 같은 생경한 단어들은 그가 평생 살아온 세상의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손가락 끝으로 화면을 꾹 눌러보아도 검은 유리는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만복 씨는 답답함에 뒷덜미를 극적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만복 씨는 답답함에 스마트폰을 내려놓으며 혼잣말로 투덜거렸습니다. 이놈의 물건은 주인 닮아 고집도 세네. 도통말을 들어먹어야 말이지.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두꺼운 점퍼를 챙겨 입었습니다. 집안에서는 도저히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누구에게든 물어봐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평생 고집쟁이 만복 씨로 통한 그가 동네 사람들에게 기계치임을 자백하며 도움을 청하기란 여간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발걸음을 옮긴 곳은 동네 입구에 있는 작은 편의점이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스마트폰을 능숙하게 만지며 컵라면을 먹고 있는 청년 알바생이 보였습니다. 만복 씨는 편의점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들어갈까 말까 문손잡이를 잡았다 놓기를 수차례 반복했습니다. 겨울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자 그는 에라 모르겠다는 심정으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만복 씨는 계산대 앞에 서서 헛기침을 크게 한 번 한 뒤 품속에서 조심스럽게 스마트폰을 꺼내놓으며 말했습니다. 저기 총각, 내가 이게 좀 급해서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켜는 건지만 좀 알려줄 수 있나? 알바생 청년은 귀찮은 듯 이어폰을 한쪽 빼고 스마트폰을 쓱 훑어보았습니다. 청년의 손이 한번 스치자마자 거짓말처럼 화면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만복 씨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청년은 무심하게 전원 버튼 위치를 알려주며 다시 이어폰을 꼈습니다. 하지만 고난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화면이 켜진 뒤 나타난 수많은 그림 속에서 영상통화라는 글자를 찾는 것은 모래사장 속에서 바늘 찾기와 같았습니다. 만복 씨는 청년에게 더 묻고 싶었지만 바쁘게 들어오는 손님들과 청년의 무관심한 태도에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그는 편의점 구석 의자에 앉아 청년이 알려준 대로 전원 버튼을 꾹 눌렀다 뗐다를 반복했습니다. 그때 주머니 속 폴더폰이 진동했습니다. 아내 순자 씨의 전화였습니다. 만복 씨는 허둥지둥 전화를 받았습니다. 순자 씨는 시장통에 자식들이 오지 않는 노인들끼리 모여 떡국 거리를 사고 있다며 서러운 기운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시장 바닥이 다들 자식 자랑뿐이에요. 우리는 올해도 그냥 방구석에서 우리끼리 떡국이나 먹어야겠네. 만복 씨는 순자 씨의 말에 대답 대신 스마트폰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라. 내가 어떻게든 아들 얼굴 보여줄 테니까. 전화를 끄는 만복 씨의 눈에 비장함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화면은 잠시만 한눈을 팔아도 금세 어둡게 꺼져버렸고 그의 거친 엄지손가락은 자꾸만 원치 않는 다른 곳을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낯선 기계가 내뱉는 띡띡거리는 기계음이 마치 그를 조롱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만복 씨는 차가운 편의점 의자에 앉아 너덜너덜해진 아들의 설명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새해까지 남은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만복 씨는 편의점 구석에서 1시간째 씨름 중입니다. 알바생 청년이 알려준 대로 화면을 밀어보지만 굳은 살이 박인 그의 손가락은 유리의 미끄러움에 자꾸만 헛돌기만 합니다. 간신히 화면을 열었나 싶으면 엉뚱한 광고창이 뜨고 당황해서 누르면 기계는 알아들을 수 없는 영어를 내뱉습니다. 등 줄기에는 식은땀이 흐르고 눈앞은 침침해집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마치 저 노인네, 쓸데없이 욕심부리네라고 속삭이는 것 같아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그때 만복 씨의 폴더폰이 다시 거칠게 울립니다. 서울에 있는 아들의 전화입니다.
반가움보다 초조함이 앞선 만복 씨는 다급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 아들의 목소리는 예민하게 날이 서 있었습니다. 아들은 다짜고짜 한숨부터 내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예전에 보내드린 스마트폰 켜보긴 하셨어요. 왜 자꾸 대리점에서 문자가 와요? 뭐 이상한 거 누르신 거 아니죠? 만복 씨는 아들의 걱정 섞인 타박에 울컥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배우려고 애쓰는 자신의 고군분투는 알아주지 않고 사고나 치는 어린애 취급을 하는 것이 서러웠습니다. 만복 씨는 떨리는 목소리를 억누르며 아들에게 쏘아붙였습니다. 야, 이놈아. 내가 무슨 사고를 쳤다고 그러냐. 내가 이거 보지도 않고 처박아뒀다. 왜? 아들도 지지 않고 맞받아쳤습니다. 거보세요. 제가 그럴 줄 알았어요. 가르쳐드린데도 화만 내시고 기껏 사보내면 쓰지도 않으시고. 아버지 고집 진짜 아무도 못 말려요. 저도 이제 지쳐서 안 가르쳐드리려니까. 그냥 옆집 누구처럼 영상통화니 뭐니 꿈도 꾸지 마세요. 전화는 툭 끊겼습니다. 뚝, 뚝 하는 신호음이 만복 씨의 가슴을 난도질합니다. 아들에게 고집불통이라는 말을 들은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새해를 앞둔 오늘만큼은 그 말이 독화살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만복 씨는 한참 동안 멍하니 스마트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들에게 얼굴을 보여주고 싶어 이 수모를 견디며 배우려 했던 마음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손길로 스마트폰을 거칠게 가방에 쑤셔 넣었습니다. 아내, 내가 이까짓 거 없어도 평생 잘 살았다. 그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어두워진 길거리로 나섰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거리 곳곳에는 새해를 축하하는 화려한 불빛들이 가득했지만 만복 씨의 눈에는 그저 차가운 인공의 빛일 뿐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순자 씨가 부엌에서 홀로 떡구경 재료와 새해 맞이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음식 냄새가 온 집안에 진동했지만 만복 씨의 마음은 이미 잿더미처럼 식어버렸습니다. 그는 거실 바닥에 스마트폰 가방을 내동댕이 쳤습니다. 순자 씨가 놀라 바라보자 그는 아무 말 없이 안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썼습니다. 자식에게 구박받고 기계에게 무시당한 70평생의 자존심이 쓰라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이불 속에서 들려오는 것은 시계 소리뿐이 아니었습니다. 순자 씨가 거실에서 혼자 흥얼거리는 낮은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떡국 한 그릇 먹고 나면 또 한 살 먹네. 그 노래에는 자식을 그리워하는 어미의 쓸쓸함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만복 씨는 눈을 번쩍 떴습니다. 자신이 포기하면 순자 씨는 아들의 얼굴을 보지 못한 채 새해를 맞이할 것입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거칠고 뭉툭한 자신의 엄지손가락을 가만히 만져보았습니다. 이 손으로 자식을 키웠고 이 손으로 집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고작 이 작은 유리 조각 하나를 이기지 못할까? 그는 다시 몸을 일으켰습니다. 자존심보다 더 큰 것은 부모라는 이름의 책임감이었습니다. 만복 씨는 살그머니 안방 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달력에 적힌 새해라는 글자가 이제 단 몇 시간 뒤로 다가와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가방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들고 부엌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화를 내는 대신 천천히 숨을 고르며 다시 전원 버튼을 찾았습니다. 밤은 깊었지만 만복 씨의 새해 도전은 이제 막 절벽 끝에서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만복 씨는 식탁 밑에 쪼그리고 앉아 보조등 하나에 의지한 채 다시 스마트폰을 손에 쥐었습니다. 아내 순자 씨가 잠든 깊은 밤, 거실은 적막하지만 만복 씨의 머릿속은 복잡한 설계도를 그리는 공사장처럼 분주합니다. 그는 낮에 편의점 청년이 만지는 걸 유심히 봐두었던 기억을 되살렸습니다. 살짝 밀라고 했지. 그는 자신의 투박한 엄지손가락을 바지춤에 슥슥 닦았습니다. 지문이 닳아 없어진 손가락 끝에 온 신경을 집중해 화면을 위로 밀어 올렸습니다. 찰칵 소리와 함께 화면이 열렸습니다. 만복 씨의 입가에 찰나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수십 개의 알록달록한 그림들 속에서 무엇이 통화 버튼인지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는 낮에 몰래 챙겨온 편의점 영수증 뒷면을 펼쳤습니다. 거기엔 그가 직접 비뚤비뚤하게 그려 넣은 전화기 모양 그림이 있었습니다. 초록색? 수화기 모양. 만복 씨는 돋보기를 고쳤으며 보물찾기를 하듯 화면을 훑었습니다. 마침내 구석진 곳에서 그 모양을 찾아냈을 때 그는 마치 잃어버린 자식의 손을 잡은 듯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만복 씨는 조심스럽게 그 아이콘을 눌렀습니다. 연락처 목록이 뜨자 아들의 이름을 찾기 위해 화면을 아래로 내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손가락에 너무 힘을 준 탓인지 화면이 제멋대로 춤을 추며 엉뚱한 사람에게 전화가 걸리려 합니다. 만복 씨는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이놈아, 어디를 가는 거야? 일이 안 와? 그는 식은땀을 닦으며 다시 처음부터 시작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똑같은 동작을 수십 번 반복하자 신기하게도 손끝에 감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무뚝뚝한 기계라고만 생각했는데 살살 달래니 제법 말을 듣는 모양새가 꼭 어린 시절 길들이던 송아지 같습니다. 어느덧 새벽 5시 창밖으로 푸르스름한 새의 첫 새벽빛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만복 씨는 부엌으로 가서 찬물로 세수를 하고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정성스럽게 끓여진 떡국 2그릇이 식탁 위에 오를 때쯤 만복 씨는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스마트폰을 식탁 정중앙에 올려두며 말했습니다. 임자, 이리 와서 앉아봐. 내 오늘 아주 귀한 구경 시켜줄 테니까. 순자 씨가 의아한 표정으로 앉자 만복 씨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이름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수백 번 연습했던 영상통화 버튼 위로 엄지손가락을 가져갔습니다. 신호음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뚜루루, 뚜루루. 이전의 폴더폰과는 다른 맑은 신호음이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만복 씨의 심장 소리가 그 신호음보다 더 크게 들리는 듯 했습니다. 마침내 화면이 환하게 밝아지며 아들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부스스한 머리에 잠이 덜 깬 모습이었지만 분명 서울에 있어야 할 아들의 생생한 얼굴이었습니다. 화면 속 아들이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진짜 아버지예요. 이거 어떻게 하신 거예요? 만복 씨는 벅차오르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평생 부려본 적 없는 가장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하긴. 자식놈 면상 좀 보려고. 이 늙은이가 공부 좀 했다. 새해 복 많이 받아라, 아들아. 순자 씨는 화면 속 아들의 얼굴을 보자마자 아이고 내 새끼. 라고 하며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10분 전까지만 해도 고요했던 집안이 아들의 웃음소리와 순자 씨의 울음소리 그리고 만복 씨의 헛기침 섞인 담소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기계라는 벽에 가로막혔던 진심이 비로소 길을 찾은 순간이었습니다. 영상통화가 끝나고 아침 식사를 마친 거실은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공기가 흐릅니다. 식탁 위에는 비워진 떡국 그릇이 놓여 있고 만복 씨는 소파에 앉아 다시 스마트폰을 손에 쥐었습니다. 통화는 끝났지만 화면 속에 잠시 머물렀던 아들의 얼굴과 손주들의 재롱이 잔상처럼 남아 만복 씨의 눈가를 부드럽게 만져줍니다. 옆에서 과일을 깎던 순자 씨가 만복 씨의 어깨를 툭 치며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순자 씨는 사과 한 조각을 만복 씨 입에 넣어주며 기분 좋게 말했습니다. 여보, 아까 아들 놀라는 표정 봤어요? 당신이 영상통화 걸 줄은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세상에. 우리 영감님 정말 대단하네. 만복 씨는 쑥스러운 듯 사과를 아삭 씹으며 무뚝뚝하게 대꾸했습니다. 대단하긴 뭐가 대단해. 그냥 누르면 되는걸. 아들놈이 괜히 겁을 줘서 그렇지 해보니까 별것도 아니더만. 입으로는 별일 아니라고 말하면서도 만복 씨의 시선은 스마트폰에서 떼지 못합니다. 그는 이제 마지막 숙제를 하듯 문자 메시지 창을 열었습니다. 아까 통화 중에 아들이 아버지, 나중에 문자 한 통 주세요. 제가 저장해 두게요라고 했던 말이 귓가에 쟁쟁했습니다. 그는 돋보기를 코끝에 바짝 붙이고
자판을 하나하나 들여다봅니다. 사랑한다는 네 글자를 쓰고 싶지만 손가락이 자꾸 엉뚱한 자음을 건드립니다. 지웠다 쓰기를 반복하느라 이마에 다시 땀방울이 맺힙니다. 사자를 겨우 쓰고 랑자를 치려는데 손가락이 미끄러져 사량이 되어버립니다. 만복 씨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고쳤을까 고민했지만 그는 이 서툰 모양새가 지금 자신의 마음과 꼭 닮았다는 생각이 들어 그대로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들아 고맙다 사랑한다. 잠시 후 스마트폰이 짧게 진동했습니다. 아들의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아버지, 저도요. 그 어떤 선물보다 큰 새해 선물 받았네요. 곧 갈게요. 만복 씨는 아들의 문자를 소리내어 읽어보았습니다. 사랑한다는 오타 섞인 고백을 아들은 사랑한다는 진심으로 완벽하게 읽어주었습니다. 만복 씨의 입가에 깊은 주름을 따라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70년 넘게 굳게 닫아걸었던 마음의 빗장이 고작 작은 화면 위에 서툰 몸짓 하나로 이토록 가볍게 풀릴 줄은 몰랐습니다. 창밖으로는 새해 첫날의 눈부신 햇살이 만복 씨의 집 마당을 구석구석 비추고 있습니다. 만복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낡은 폴더폰을 서랍 속에 고이 집어넣었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유물이 된 그것을 보내주며 그는 새로운 세상과 소통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기계는 차가웠지만 그것을 만지는 사람의 마음이 뜨거우면 기술도 결국 사랑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만복 씨는 이번 새해에 몸소 깨달았습니다. 그는 스마트폰을 점퍼 안주머니, 심장과 가장 가까운 곳에 소중히 넣으며 순자 씨에게 말했습니다. 임자 날 좋네. 우리 동네 한 바퀴 돌면서 사진이나 찍어보자고 아들놈한테 보내주게. 만복 씨는 앞장서서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어제보다 훨씬 가볍고 당당했습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무언가를 포기하는 과정이 아니라 새로운 사랑의 방식을 배워가는 과정임을 보여주듯 만복 씨의 뒷모습 위로 따스한 정월의 햇살이 가득 쏟아졌습니다. 새해 첫날 만복 씨의 서툰 손가락 끝에서 피어난 건 핸드폰 사용법이 아니라 자식을 향한 멈추지 않는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께 스마트폰은 세상과 연결되는 창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은 두려움의 벽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가족들에게 먼저 영상통화 한 통 걸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밥 먹었냐는 무뚝뚝한 한마디 속에 숨겨진 가족의 진짜 사랑을 확인하는 따뜻한 새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의 온도를 1도라도 높여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다음 이야기에도 함께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